올해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불을 뿜었고요. 대신 올해 영업이익이 확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에 영업이익 성장은 높지 않아요. 어쨌든 두 종목 다 내년에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로봇이 이렇게 양산이 된다고 하면 로봇 부품은 누가 공급을 할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자동차 부품 공급하는 가 로봇 부품도 결국은 공급할 걸로 봐요. 자동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내년부터 왜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생소하다, 자동차는 그동안 부각이 안 됐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가져야 되는 상황들, 먼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그래프는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 자체는 미국 점유율입니다. 보면 요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점유율이 확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미국 시장이 11.7%까지 점유율이 늘어날 거다, 요렇게 하나증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막대 그래프는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자동차를 파느냐 보면 계속 증가를 하죠.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 5% 정도 더 많이 팔릴 거다,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자동차 주들은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갈 때 주가가 한 번씩 확 움직였거든요. 이 당시 보면 자동차 주들이 한번 강하게 불을 뿜을 때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년에 미국 시장이 좋아질 거다 하나가 있고, 요게 사실 올해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확률이 높고, 요걸 바탕으로 현대 기아차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볼게요. 추이를 보면 합산 추이인데 한번 크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야 주가가 움직이는데 감소가 되면서 워낙 저평가인데도 주가가 못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로 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평가에서 내년부터 영업이익 증가로 간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라는 것들도 마무리가 됐고, 미국 시장의 성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까지 증가가 된다. 그러면 저평가됐던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대표님, 자동차주 얼마나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상승 사실은 뭐 100% 상승한다, 200%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쪽 그래프는 현대기아차 합산 PER입니다. 뭐 참고적으로 코스피 200 PER이 17배입니다. 17배인데 현대기아차 합산 PR은 5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기서 200% 상승을 해도 적정 주가 코스피 평균 PR이라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5배 후반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저평가가 돼 있었던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영업이익 감소했던 요인이 또 상당히 컸는데, 이제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증가로 돌아서고 있다. 요게 이제 작용을 한다면 밸류에이션 찾아갈 개연성이 크고요. 대신 이거 보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느끼지만, 또 반대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전체가 사실은 저평가돼 있어요. 뭐 저평가돼 있는 원인 중에 좀 큰 원인을 보자면 전기차로 전환되는 영향이 커요. 그 영향이 왜 크냐고 하면, 기존에 디젤이라든가 엔진,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로 가면 앞에 투자했던 것들이 쓸모 없어지잖아요. 새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데, 전기차로 빨리 가지 못하고 유럽도 그렇고 뭐 전기차 가기보다는 내연기관이 계속 길게 갈 수 있다. 요게 또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글로벌 차 PER을 한번 보면 여기 현대 기아도 있고 도요타죠. 도요타가 한 10.4배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혼다가 8배, 포드가 한 9배. 그래서 뭐 이름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 평균 PER을 보면 한 7.4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기아는 한 5배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요 평균까지 상승을 한다 그러면 한 25%에서 한 30%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글로벌적으로 보면 또 우리나라 PR로 보면 뭐 100%, 200%까지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저평가가 돼 있다. 대신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 해소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주들도 저평가 해소 국면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아는 뭐 테슬라 같으면 PR이 엄청 높아요. 말도 안 되게 높지요. 그렇게 높은 이유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 않잖아요. 로봇 회사로도 보고 또 우주로 가는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쪽 다양한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성장 동력이 붙는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아주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에 성장 동력이 붙는다 하면 지금 토요타보다도 10배보다도 더 높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저평가 말고 자동차주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건 뭐 역시 로봇입니다. 로봇.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요게 뭐 현대차 그룹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 요걸 바탕으로 현대차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도 옮겨가고 있다.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사실 현대차 그룹 회장님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할 때 미래의 현대차가 20%는 로봇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는데 그게 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특히 2028년까지 미국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연 3만 대 규모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장은 안 커졌지만 커진다고 보고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벌써 증설로. 그래서 이게 2028년 공장이 완공되고 2029년부터 양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로봇주로서 현대차 그룹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이 로봇주로 부각이 될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느냐, 또 우린 요걸 또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느냐, 요걸 봐야 되죠.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대 주주는 HMG 글로벌입니다. 요게 54.75% 가지고 있고요. 근데 HMG 글로벌 하면 낯설 수가 있는데 HMG 글로벌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HMG 글로벌 지분 구조입니다. 요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니고 HMG 지분 구조를 보면 현대차가 49.5% 최대 주주, 기아가 30%, 그다음 이제 현대모비스가 20.5% 다 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최대 주주는 현대차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HMG 글로벌 최대 주주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테슬라 외에 자동차가 로봇 회사로 아예 강하게 진입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처럼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정책을 어떤 정책으로 펼치냐 하면 자기들이 인공지능도 좋고 이렇게 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뭐 외부에 요청이 들어오면 만들어서 하드웨어만 만들고 내용은 각자가 설계되는 거 채워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TSMC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도체에서. TSMC가 자신들이 반도체 설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TSMC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노리는 건 로봇 회사에서 TSMC가 되겠다. 그런 전략이라서 먼저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회사로서의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들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로봇이 이렇게 양산이 된다고 하면 로봇 부품은 누가 공급을 할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자동차 부품 공급하는 현대모비스가 로봇 부품도 결국은 공급할 걸로 봐요. 계열사고 또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로봇 부품 회사 정점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장악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액추레이터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현대차 그룹하고 함께 갔던 시가총액 크고 또 자금력이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2028년 공장이 만들고 2029년부터 양산이니까 그 사이에 기술력 생기고 공급으로 얘네들이 할 확률이 높다.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 회사로 계속 옮겨가면서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 가장 빨리 가는 게 결국은 HL만도, 그 다음 SL, 뭐 이런 애들, 현대위아, 시가총액 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 부품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워낙 저평가돼 있는데 자동차 자체로도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지만 이 로봇이라는 새롭게 밸류를 줄 수 있는 게 붙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걸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 아직도 순환 출자에 걸려 있거든요. 요거 순환 출자를 먼저 끊고 정상적으로 지배 구조를 만들려면 돈이 4~5조 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큰 데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여기에 정의선 회장 지분이 21.9%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시가총액이 10조만 잡더라도 2조지요. 돈이 2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로봇 생산을 하게 된다면 뭐 밸류가 커지고 계속해서 여기에 투자가 되고 이슈가 될 거다. 그건 지배 구조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현대차 로봇이 많이 부각이 될 확률이 높고 지배 구조와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자동차주들, 지금 중소형 자동차 중에서도 로봇 부각이 되면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도 한두 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처럼 자동차주 옛날 자동차다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주 내년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가요. 그 완전 자율주행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유튜브에서 정말 센세이셔널을 한데요. 혹시 관심을 가질 만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완전 자율주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제가 느낀 건데, 아, 이거 현대차 큰일 났다. 어. 그 생각도 느끼더라고요. 한번 뉴스 나온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우리나라 상륙했는데 요것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팔려면 규제가 많이 묶여 있어서 팔기가 어려운데, 요건 관세 협상 타결이 되면서 미국 규제에 만족하는 차는 국내에 팔 수 있다. 요게 몇만 대로 제한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이번에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완전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주행이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한번 보면 정말 어려운 길들도 우리나라 꼬불꼬불한 거 다 가더라고요, 자율주행. 그래서 성공을 하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큰일 났지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테슬라하고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뭐 최우선으로 놓고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을 개발을 했거든요. 요게 인근 센서 기준이죠. 센서 기준으로 이럴 때는 요렇게 가고 요럴 때는 요렇게 가고 일일이 다 세팅을 하니까 정말 현실 세계에서는 그거 하려면 정말 힘들죠. 또 라이다 센서가 크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가격에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요 방식이랐는데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입니다. 자동차에 8대 카메라를 카메라는 크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에 작게 달리잖아요. 큰 영향을 안 주고 8대 카메라를 가지고 이 카메라 영상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영상 분석을 가지고 알았어.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물론 그 바탕에는 테슬라가 미리 자동차 팔 때 카메라 장착
시켜서 전기차를 막 팔고 그 데이터를 모아놨거든요. 그 데이터로 딥러닝 계속 공부를 시킨 거죠. 그걸 이번에 빛을 발하게 됐거든요. 쉽게 보면 2010년 말 때 테슬라가 이 방식을 통해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AI가 이렇게 발달될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AI가 확 발달되면서 테슬라 방식이 먼저 성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왔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개발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실 먼저 개발돼 있는 회사하고 그걸 가져와서 쓸 확률이 높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고 뒤에 이제 자체 개발도 뒤따라가고. 그래서 요런 어떤 투 트랙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도 카메라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차에 장착을 먼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요게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현대차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들, 지금은 아직 부각이 되지 않지만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현대차가 라이다가 아니고 카메라 방식으로 간다. 카메라가 막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건 MC 넥스입니다. 요 MC 넥스는 현대차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현대차에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다. 지금 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는. 그래서 가장 향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으로 봤을 때. 또 MC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펀더멘탈이 좋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낮은 위치고요. 뭐 낮은 위치는 앞에 스마트폰 나오고 이때 카메라들이 여러 개 장착되면서 불을 뿜고 상승을 했다가 이제 그게 거품이 꺼지면서 한 몇 년 조정을 받았고 횡보하는 위치인데 이번에는 자동차 쪽에서 한번 불을 뿜지 않을까. 그런 환경. 그래서 요 MC 넥스 쪽이 일단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슈어소프트 테크입니다. 요건 어떤 소프트웨어 검증을 하는 기업이다 보면 됩니다. 실험 검증. 그래서 자동차 자율주행도 어차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니까 그걸 시험하고 검증할 확률이 높고요. 지금 현대차가 슈어소프트테크 지분 한 7%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일단 관심을 가지는데 요건 리스크가 약간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게 아니고 12월 12일 날 공정위로부터 단합 가진금을 받았거든요. 요렇게 되면 향후 한 2, 3년 조달청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이게 12월 10일이지만 지금 주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현대차 자율주행 모멘텀을 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테마 성격도 강하니까 내년 초까지 테마 성격으로 한번 관심 가질 수 있는 형태다. 요렇게. 그래서 일단 뭐 정말 자율주행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은 요 한 두 종목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것도 추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요걸 바탕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짚어주셨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큰 범위에서 혹시 내년에 좀 기대되는 자동차주 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동차주 시가총액 큰 애들이 로봇 부품주로 옮겨갈 수 있다. 제가 앞에 요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애들 3분기 실적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요렇게 정리를 했더니 뭐 기본적으로 보면 요 중에 자동차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HL 만도고요. 그 다음에 SL. 그래서 HL 만도하고 SL은 자동차 부품주로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후발로 현대위아도 치고 나가고 있다. 요렇게 설명드리고 현대차 그룹들은 뭐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 다 지분 들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속에서 3분기 기준으로 지금 가장 저평가되는 건 현대차하고 SL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저평가되는 요런 종목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2028년까지 뭐 3만 대 연간 공장을 만드는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로봇 모멘텀을 탄다면 HL만도 워낙 이번에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HL만도까지 뭐 HL만도도 보면 PER이 한 12배 정도. 또 여기가 3분기 실적이거든요. 3분기 실적은 여러분 미국이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15% 관세로 바뀌게 되면 4분기 내년은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도 저평가다. 요렇게 보시면 뭐 자동차주 현대차 앞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필요하다 있는데 지배구조 바꾸는 정점에 현대모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또 자동차 부품 여기에 다 하고 있지만 로봇 부품도 다 할 확률이 높으니까 현대모비스도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보면 한온 시스템 제외하고는 대형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매수를 하고 길게는 2026년, 2027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 생산 양산할 때까지 본다. 그러면 충분히 큰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짧게 한번 볼게요. 작은 종목. 요건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이상 되는 거. 1,000억 미만 종목은 워낙 작으니까 빼고 요것도 요렇게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또 시가총액 적은 애들도 일단 다 정리를 한번 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역시 시가총액 큰 애들이 차트가 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한 2,000억 이상 이런 애들이 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로봇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 뭐 SJG, 세종 이런 애들이 가장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제 앞으로 로봇하고 관련될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을 한다면 뭐 강하게 가고요. SJG 세종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로봇 물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 현대차 공장에 한 188대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납품했다는 것은 기술력이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가장 강하게 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라든가 또 로봇 관련 뭐 개발을 하는 쪽이 있는지 요런 쪽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로봇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요거 관련해서 뭐 관심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또 나쁘지 않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일단 뭐 보스턴 다이나믹 관련해서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그다음 이제 HL만도 조금 더 나갔으면 SL까지 뭐 대형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 그래서 여기에 차트들도 뭐 현대차라든가 SL, 현대모비스 월봉 돌파를 하려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올해 소에 됐고 코스피 지수는 돌파해서 날아갔는데 얘네들은 이제 돌파하려고 하거든요. 돌파한다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MC넥스나 휴어소프트테크 요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주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반도체는 뭐 지금도 업황이 슈퍼 사이클이고 주도주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요게 반도체 가격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요게 DDR5 16기가인데 보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다가 확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오르락 내리락 한 2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이번에는 AI라는 게 나오면서 이런 주기도 무시하면서 D램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승 쪽으로 돌아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다음 달 되면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빨리 더 많이 사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요보다도 가수요가 더 생기면서 가격은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가격 측면으로 갔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나왔죠.
뭐 마이크론 실적이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또 내년 4분기까지 또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마이크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냈고요. DDR4 같은 경우는 더할 게 없이 한 차례 강한 상승 후에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상 반도체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게 한국 메모리 2026년 영업이익이 한 157조로 전망을 합니다. 요건 대신 정권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올해인데 내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뭐 업황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 쪽에서 보면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좋은데 이 37% 중에 반도체가 94.4%입니다. 즉 내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은 반도체 업체가 끌고 간다, 하드캐리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도주로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대표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서는 좀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제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는 거와도 비슷한데요. 일단 전체적인 우리는 또 데이터 밸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증권 리포트 기반으로 현대차증권에서 둘 다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증권보다 현대차증권 기준으로 밸류를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에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37조 7천억 예상인데 내년에 76조 3천억 100% 증가죠.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그래서 지금 PR은 한 16.4배, 코스피 200 PR이 17배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100% 증가하면 PR이 반으로 줄죠. 이 얘기는 거꾸로 100% 상승할 여력이 있다. 내년을 본다면. 내년 실적 감안한다면 현재 코스피 PR 기준으로 잡으면 100% 지금도 많이 상승했지만 100%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하고 2027년에 영업이익이 꺾이면 올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내년까지 또 영업이익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피크를 형성하고 또 상승을 할 때 피크 만들 때 또 마지막 불꽃이 화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영업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D램 포지션이 높은데 지금 D램이 소태지 나면서 가격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확 급등을 하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올해가 HBM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정말 커졌거든요. 보면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불을 뿜었고요. 대신 올해 영업이익이 확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에 영업이익 성장은 높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100% 뛰지만 SK하이닉스는 한 35% 40% 정도. 그래도 크게 성장은 하고요. 대신 뭐가 있냐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지금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현재 PER이 6배, 코스피 지수 17배에 비하면 아직도 2배 더 상승해도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는데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하면 4.5배까지 정말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측면에서 보면 SK하이닉스 여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는 성장주 입장에서 보면 SK하이닉스보다 내년에 더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삼성전자를 볼 것인가 SK하이닉스 볼 것인가 틀려지는데 어쨌든 두 종목 다 내년에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 근데 진짜 SK하이닉스 싸 보이네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내년 가장 기대되는 반도체주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장비주 외에도 내년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 요건 대신증권 리포트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뭐 제목이 2026년 신규 투자가 가시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이 내년이잖아요. 유리급판 관련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전기는 현재 샘플 관련 초기 라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설비 투자를 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시설 투자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기존까지 건 테마, 기대감이랐는데 올해부터 첫 번째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현실로 다가왔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SKC 자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설비 구축 양산 내년에 또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올해 유리기판 시생산 라인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또 결과를 보면서 삼성전기나 SKC 따라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먼저 투자를 하면 또 같이 투자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 시장을 놓치면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2등, 3등은 큰 메리트가 없는 시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이런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한번 내년에 움직일 시점이 아닐까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왜 유리기판인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것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먼저 유리기판이 어디에 사용되냐 그건데 보면 칩하고 메인보드 사이에 보통 우리가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을 했죠. 이 플라스틱 기판 대신 유리 기판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칩하고 칩 사이에 인터포저인데 여기에도 유리 기판이 들어간다. 요렇게 두 군데 유리 기판이 사용이 될 거고 유리 기판을 쓰는 이유는 일단 저전력입니다. 유리 기판은 여기에다가 플라스틱 기판 열 받으면 휘어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유리 기판은 열에 되게 안정성이 있다. 그 다음 유리 기판은 표면이 미끌하기 때문에 포밋의 선폭 반도체 패키징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적용된다면 반도체 PCB 시장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요게 이제 내년이 태동이 되는 시점이다. 요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련주도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가볼게요. 근데 관련주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펀더멘탈이 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유리기판 제조사는 삼성전기, LG이노텍, SKC는 자회사인데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SKC. 근데 SKC는 시가총액은 크지만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하나로 뭐 흑자 내기는 덩어리가 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앞서고는 있지만 요쪽보다는 삼성전기나 SK이노텍 뭐 요런 쪽은 유리 기판도 만들지만 다양한 개별 이슈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조사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요거 외에 또 여러분들이 테마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시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유리 기판 테마를 한 5종목 정리를 했는데 태성,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YC캠, CNG 하이텍. 근데 요 중에서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는 흑자인데 부채가 2배가 넘고요. 그리고 워낙 아직도 고평가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말 그대로 기술력으로 본다면 뭐 필옵틱스 이런 애들 기술력 정말 좋거든요. 유리기판 구멍 뚫거나 이런 거 잘못하면 갈라지잖아요. 근데 아주 잘 만드는 이런 장비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 좋다. 그래서 나는 뭐 길게 안 보고 테마로 잠깐 본 다음에 이들 중에 차트 좋은 종목 뭐 보시면 되시고요. 그게 아니고 실적도 나는 중요하다. 좀 중기로 본다 하면 CNG 하이테크가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더라고요. 그래서 펀더멘탈도 양호하고 그래서 요런 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2026년에 반도체를 매수한다고 하시면은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실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이건 뭐 D램 가격 상승에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섹터로 본다면 전공정 장비주입니다. 지금 뭐 앞에서 제가 D램 가격 워낙 급등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D램 쪽, 전공정 쪽에서 공정을 더 높이는 쪽으로 전공정 투자가 내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전공정 장비주들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뭐 여기는 없지만 뭐 KC텍 요런 종목이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또 펀더멘탈도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전공정 장비주들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뭐 삼성전자, LG노텍 뭐 반도체 그거는 아니지만 뭐 참고할 수 있고 또 CNG 하이텍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저평가돼 있는 거는 SAMT LTC 이런 애들은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확 좋아졌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주, 지금 뭐 3분기 실적 좋은 애들, 또 유리기판, 대형주 요렇게 또 나나스 하면 또 유심히 좋은 종목 선택하신다면 내년 뭐 반도체에서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이 지금 부각이 되는데 HBM은 조금 뒤처지고 있잖아요. 근데 HBM도 만약에 좋아지면 정말 탄탄한 기업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탄탄한데 제가 봤을 때는 HBM에서 성과를 내는데 이게 한 번에 확 성과 내기가 만만찮을 걸로 이제 그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내년 물량을 미리 다 발주가 미리 포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업들인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확 좋아지고 거기에 HBM까지 기술력이 붙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는 더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기대가 되는 삼성전자 기대가 되고 또 뭐 SK하이닉스도 워낙 저평가고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매수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낮은 위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 이근 대표님 만나 뵌 게 올 초인가 되게 오랜만에 뵙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SK 하이닉스 꼭 담으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샀으면은 지금 3배? 엄청 올랐죠. 최소 2-3배 된 거 같은데요. 그렇죠. 와, 근데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도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슈퍼사이클 한번 타게 되면 이런 AI가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고 봐야 되니까 제가 앞에 일부에서도 시장이 길게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유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맞춰서 이런 대장주들도 계속 이어진다 상승이. 또 요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대형주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런 큰 테마는 결국 AI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 AI. 그다음에 AI에서 기존에 사실은 보면 D램이 소외가 됐다가 이번에 서태지가 나면서 뒤늦게 불을 뿜으니까 이것도 뭐 한 1-2년 불을 뿜을 걸로 봅니다.